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북 구미에 사시는 사연자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까 하루가 아주 특별해서 기억에 남기보다는 그냥 별일 없어서 지나간 날이 더 고맙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늘 그렇듯이 혼자 밥을 차립니다. 밥솥 열어보고 국 데우고 반찬 하나 꺼내서 대충 먹고요. 남편은 몇 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들은 다들 제 살길 바쁘게 삽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둘 다 결혼했고 다들 잘 삽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저는 이만하면 자식 농사 잘 지은 사람입니다. 문제는요, 자식이 아니라 그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들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참 싹싹했어요. 어머님에서 하고 부르는 목소리도 크고 명절 때면 이것저것 챙겨오기도 했고요. 그땐 제가 몰랐죠. 사람이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건 시간이 좀 지나야 나온다는 걸요. 아들이 결혼하고 2에서 3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전화가 줄더니 이젠 제가 먼저 안 하면 아예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화합니다. 밥은 먹었나? 날씨 춥다. 감기 조심해라. 그러면 며느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지금 바빠서요. 어머님,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 나중이요. 한 번도 온 적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고 넘겼어요. 요즘 애들 다 그렇다. 며느리도 자기 삶이 있지. 제가 속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아도 쌓이긴 하더라고요.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꽤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허리가 유난히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허리가 좀 아픈데 혹시 시간 되면 병원만 같이 가줄 수 있겠나.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먼저 들리더군요. 어머님,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애도 있고 약속도 있고요. 아들은 그 뒤에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에 가면 안 돼? 다음이요. 허리가 아픈데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은 결국 혼자 병원에 다녀왔고 주사 맞고 집에 와서 한참을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내가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래도 저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괜히 말해봐야 제 마음만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 명절이었습니다. 설날 전날 아들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엔 저희가 좀 바빠서요. 아마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대신 용돈은 보내드릴게요. 그 말이요. 왜 그렇게 서럽던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날 밥상에 사람 소리가 그리웠던 겁니다. 그래도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전화를 끊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더군요. TV를 켜놔도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고 냄비에 국이 끓어넘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그 생각이 들자 그동안 참아왔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더군요. 아들 집에 가면 며느리는 늘 핸드폰만 보고 있었던 일. 제가 말 걸면 아, 네 하고 말끝을 흐리던 모습. 제가 해준 반찬은 항상 냉장고 한쪽에 밀려있던 기억들. 그날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들네로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평소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이번 명절에 너희 안 기다릴란다.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지더군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는 말이다. 기다리는 것도 힘이 드는 나이가 됐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거. 그래서 더 서운한 거다. 제 목소리가 떨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아주 담담하더군요. 나도 너희 눈치 보면서 전화하고 싶지 않다. 아프면 아프다 말하고 싶고 외로우면 외롭다 말하고 싶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너한테 바라는 거 없다. 다만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말아라. 그날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아들네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전화를 했겠죠. 그런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좀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편해지더군요. 그동안 저는 엄마니까 시어머니니까 하면서 늘 한 발 물러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아들네에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아들은 제 얼굴을 제대로 못 보더군요. 저는 그들을 앉히고 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잔소리 안 할 거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희가 많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심했다.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이 굳는 게 보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괜찮다. 나도 나대로 살 거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생활을 바꿨습니다. 아들네 일정에 맞추지 않고, 아들네 궁금해하지 않고, 제 병원은 제 발로 다니고, 주말엔 동네 친구들이랑 밥을 먹습니다. 아들네에서 전화가 오면 받고, 안 오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제가 그러고 나니까 며느리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더군요. 사람 마음이란 게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다가오는 건가 봅니다. 이제는 압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걸요. 오늘도 아침에 밥을 먹고 라디오를 켜놓고 앉아있다가 이 사연을 씁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이렇게 편한 줄 이 나이에야 알게 됐습니다. 또 새롭게 공장에 나가 단순 노동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 돈도 벌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요즘 세상, 살아가는 대화를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즐겁고 뿌듯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인 이 시간이 조금은 당당합니다. 네, 사연자님이 앞으로도 편안하며 건강히 기쁨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깜놀 실화 라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